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결혼한 지 1년이 된 직장인이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었어요. 아니, 평범해 보이는 일상이었죠.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늘 무거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아버지였어요. 아버지는 2년 전 뺑소니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그날 이후 아버지는 단 한 번도 눈을 뜨지 못하셨어요. 병원 침대에 가만히 누워 계셨죠. 의식불명 상태로요. 저는 매일 그 무게를 안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제 결혼을 1년 앞두고 쓰러지셨습니다. 새벽 낚시를 다녀오던 길이었어요. 누군가 아버지를 차로 치고 달아났죠. 머리를 크게 다치셨습니다.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차도 옆이 아닌 갈대숲 깊숙한 곳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경찰은 그 말을 조심스럽게 전했어요. 저는 그 말의 뜻을 알았습니다. 범인이 아버지를 그곳에 버렸다는 것이었죠. 사고 후 아버지를 끌고 가 숨긴 겁니다. 구조할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범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발견되기 어려운 곳에 아버지를 던져두고 달아났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손이 떨렸습니다. 오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다만 주먹을 쥐고 있었죠. 아침 시간대였습니다. 목격자는 없었어요. 단서도 없었습니다. 경찰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죠.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이대로 묻힐 수도 있다는 것을요. 저와 오빠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가 직접 찾아야 한다는 걸 알았어요. 반드시 찾겠다고 다짐했죠. 저는 그때 결혼 준비 중이었습니다. 원래는 1년 전에 할 예정이었어요. 오빠 결혼 때문에 미뤄졌었죠. 이제 다시 준비를 시작하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쓰러지셨어요. 결혼은 또 미뤄졌습니다. 저는 아예 결혼을 포기하려 했어요. 아버지가 깨어나실 때까지, 아니 범인을 찾을 때까지는 결혼 같은 건 생각할 수 없었죠. 그때 남자친구 민호 씨가 말했습니다. 그냥 예정대로 나랑 결혼하자. 물론 아버님이 병원에 계셔서 하기 힘든 마음 이해해. 하지만 내가 도울게. 도울 수 있어. 아버님 범인 찾는 거 내가 결혼해서 도와줄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이런 상황에서 결혼은 무리야. 너한테 미안하기만 해. 무슨 소리야, 지은아. 혼자 감당하기 힘들잖아. 내가 옆에 있어줄게. 결혼하면 내가 더 자유롭게 도와줄 수 있어. 시간도 더 많이 쓸 수 있고. 남자친구 목소리는 진심으로 들렸습니다. 아버님 일은 나한테도 중요해. 내 장인 어른이 되실 분이잖아. 나도 꼭 범인을 찾고 싶어. 같이 찾자. 제발 모든 걸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마. 저는 남자친구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어요. 남자친구는 제 손을 꼭 잡았죠. 힘들 때 옆에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그게 나한테는 당연한 일이야. 결혼하자. 같이 아버님 범인 찾자. 꼭 찾을 거야. 저는 울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혼자 버티느라 지쳐 있었어요. 오빠도 힘들어했고 저도 한계였죠. 그런데 이 사람이 함께하겠다고 했습니다.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했어요.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와 결혼하기로 했죠. 남자친구와 결혼을 결정했을 때 민우 어머니는 반대했습니다. 강하게 반대했어요. 민우가 전화로 말했죠. 어머니가 한번 만나보고 싶대. 저는 알았다고 대답했습니다.
처음 뵙는 자리였어요. 민우 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말했습니다. 우리 결혼이 벌써 2번이나 미뤄졌죠? 네,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지은 씨 오빠 결혼 때문이고, 2번째는 친정아버지 사고 때문이라고 들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솔직히 말할게요. 며느리 될 사람이 그 일에만 매달리는 게 전 달갑지 않네요. 결혼하면 우리 집 일도 신경 써야 하는데 친정 일에만 매달려 있으면 어떡해요? 민우 어머니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아버님 일이 안타깝기는 한데 그렇다고 며느리가 그것만 붙잡고 있으면 우리 아들은 뭐가 돼요? 결혼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제가 할 일은 다 하겠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말은 그렇게 하지. 근데 지금도 그 일에 매달려 있잖아요. 결혼하면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난 이 결혼 반대예요. 어머니, 그런 모든 게 결혼 생활의 일부예요. 네 일, 내 일이 어디 있어요, 부부끼리. 제가 도와줄 거예요. 지은이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저도 같이 할 거고요. 그래서 더 반대하는 거야. 너까지 그 일에 매달리면 어떡하니? 너는 직장도 다녀야 하고 결혼하면 아이도 준비를 해야 하는데 난 찬성 못해. 이 결혼 안 돼. 첫 만남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저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에 돌아왔어요. 남자친구는 그날 이후 어머니를 설득했습니다. 혼자서요. 저는 다시 부르지 않는 이상 갈 수 없었죠. 남자친구는 어머니를 설득했어요. 1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3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남자친구가 고마웠지만 미안하기도 했어요. 3달째 되던 날 남자친구가 전화를 했습니다. 지은아, 어머니가 다시 만나보고 싶대.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혹시 다시 반대하시려는 건 아닐까 두려웠죠. 거절하시는 거 아니야? 아니야, 이번엔 다를 거야. 내가 느낌이 와. 다시 민우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민우 어머니의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어요. 앉아요. 저는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민우 어머니는 한참을 저를 바라보더니 입을 열었어요. 민우가 날 설득했어요. 지은 씨 없으면 안 된다고. 그 모습 보니까 내가 막을 수는 없겠더라고요. 원래 자식 이기는 부모 없잖아요. 저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결혼해요. 허락할게요. 감사합니다. 근데 말해둘 게 있어요. 민우 어머니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결혼해도 우리 집 일 소홀히 하지 마요. 민우 내조도 제대로 해야 돼요. 친정일 때문에 우리 아들 힘들게 하는 거 나 못 봐요. 그거 각오하고 들어와요. 네, 그러겠습니다. 말로만 하는 거 아니지? 진짜 지킬 수 있어? 네, 꼭 지키겠습니다. 민우 어머니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허락이라기보다는 경고였죠. 저는 그날 알았습니다. 이 결혼이 순탄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요. 하지만 남자친구가 있었어요. 남자친구와 함께 한다면 견딜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렇게 저희는 결혼을 했습니다. 함께 이겨낼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적어도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결혼하고 1달이 지났을 때 저는 신혼집 집들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음식을 준비한다며 미리 집에 오셨어요. 저는 현관에서 2분을 맞이했습니다. 어머님, 형님, 오셨어요? 그래, 뭐 준비할 거 있으면 말해. 올케, 축하해. 집 예쁘다. 저는 2분을 거실로 안내했어요. 시어머니는 집안을 둘러보셨습니다. 집은 깔끔하네. 그나저나 방은 몇 개야?
방 3개 있어요. 안방이랑 작은 방 2개요. 작은 방은 뭐 하는데야? 하나는 손님방이고 하나는 제가 서재로 쓰고 있어요. 시어머니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어요. 서재? 한번 봐도 돼? 저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서재에는 아버지 사고 관련 자료들이 그대로 있었거든요. 아, 거긴 좀 어질러져 있어서. 괜찮아. 그냥 한번 볼게. 시어머니는 이미 서재 쪽으로 걸어가고 계셨어요. 저는 급하게 뒤따라갔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사고 관련 문서들이 쌓여 있었어요. 벽에는 사진들과 포스트잇이 가득 붙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한참을 그 광경을 바라보셨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저를 보셨죠. 너 이러고 살면 집안일은 제대로 하겠냐? 저는 당황해서 서류들을 급하게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이건 제가 짬 시간 이용해서 하는 거예요. 집안일은 다 하고 있어요. 짬 시간? 신혼인데 이런데 시간을 쓰고 있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결혼하면 달라질 줄 알았는데 여전히 이 일에 매달려 있네. 내가 뭐라고 했어? 네가 해야 할 일에 소홀히 하지 말라고 했지? 며느리로서, 아내로서. 소홀히 안 하고 있어요, 어머님. 저 정말 할 일은 다 하고 있어요. 이게 할 일을 다 하는 거야? 다른 쪽에 정신이 팔려 있는데. 민우는 퇴근하고 오면 밥은 제대로 챙겨 먹어? 네, 당연히 챙겨요. 집은 깨끗하게 유지해? 빨래는? 민우 옷은 제대로 관리해? 다 하고 있습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어요. 겉으로 보기엔 그럴지 몰라도 마음은 여기 있잖아. 이 방에, 이 서류들에 네 남편한테 제대로 신경 쓸 수 있겠어?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변명할 말이 없었어요. 어머님, 걱정시키는 일 안 만들겠습니다. 제가 조심할게요. 조심? 조심할 게 아니라 아예 정리를 해야지. 언제까지 이럴 거야? 엄마, 그만해요. 옳게도 힘든데. 집들이 날인데 이러시면 안 되죠. 내가 왜 이러는지 알잖니? 네 동생이 고생할까 봐 그러는 거야. 알아요. 근데 오늘 좋은 날이잖아요. 나중에 천천히 얘기해요.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셨습니다. 알았다. 나는 진짜 모르겠다. 에휴, 나도 싫은 소리 하는 거 싫어.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니? 이제 네가 알아서 잘해. 근데 나중에 후회하지 마. 시어머니는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죠. 저는 그날 집들이 내내 불안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차가운 시선이 느껴졌어요. 남편은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이것이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남편 이모님 댁에 돌잔치가 있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함께 참석했죠. 식당은 친척들로 붐볐습니다. 아이가 예쁘다는 칭찬이 쏟아졌어요. 어머, 정말 천사 같아. 너무 예쁘네. 누굴 닮았나? 눈이 엄마 닮았네. 코는 아빠 닮고. 이모님은 웃으며 손주를 안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작은 삼촌이 저희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민우야, 지은아. 너희도 어서 예쁜 아이 낳아야지. 언제 소식 들려줄 거야? 삼촌, 저희 아직 신혼이에요. 천천히요. 신혼? 1살이라도 젊었을 때 빨리 아이 낳고 키워버려. 그게 편해. 요즘 애들은 왜 이렇게 늦게 낳으려고 하는지 모르겠어. 그때 시어머니가 끼어들었습니다. 애를 낳고 싶어도 낳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 저는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냉기가 서려 있었어요. 누나, 무슨 소리야? 둘 다 젊은데. 젊은 게 문제가 아니라 며느리가 다른데 신경이 가 있어서. 친척들의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저는 얼굴이 뜨거워졌어요. 무슨 일인데?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바깥 사돈이 2년 전에 뺑소니 사고 당하셨잖아. 의식불명이시고. 그래서 우리 며느리가 범인 찾는다고 그 일에만 매달려 있어. 친척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아이고, 그런 일이 있었어? 신혼인데도 집에 서재 꾸며놓고 거기서 뺑소니 자료나 정리하고 그래요. 이러니 민우가 언제 아이를 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마치 가십거리를 떠벌리듯 말하고 계셨어요. 어머, 그래도 아버지 일인데 당연히 신경 쓰이지. 언니가 이해해줘야지. 이해는 하지. 근데 결혼했으면 이제 가정에 신경 써야 하는 거 아니니? 우리 집일도 있고 민우 일도 있는데 그것만 붙잡고 있으면 어떡해. 자고로 며느리가 친정일에만 매달리면 자연히 시댁은 소홀해지는 법이다. 엄마도 참. 아니, 그래도 아버지가 의식불명이신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 친척들은 둘로 나뉘었습니다. 저를 이해해주는 사람들과 시어머니 편을 드는 사람들로요. 저는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일어날 수도 없었어요. 경찰이 찾아준다는데 왜 그렇게 혼자 집착을 하는지 모르겠어. 민우도 그 일 도와준다고 하는데 그것도 걱정이야, 난. 둘이 그 일에만 매달리면 집안은 누가 챙겨? 저는 손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어요.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그제야 숨을 쉬었어요. 그래도 새색 씨한테 너무 그러지 말거라. 다 각자 사정이 있는 거야. 신혼이라서 더 걱정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이러면 나중엔 어떻게 돼요? 저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친척들 앞에서 망신을 당한 기분이었어요. 저는 고개를 숙이고 참았어요. 돌잔치가 끝났습니다. 저희는 차에 올랐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남편이 입을 열었습니다. 지은아, 미안해. 어머니가 너무 심하셨어. 내가 어머니한테 말씀드릴게. 친척들 앞에서 그러시면 안 된다고. 괜찮아. 괜찮지 않아. 나도 기분 나빴어. 어머니 왜 저러시는지 모르겠어.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나 때문에 미안해. 무슨 소리야. 네 잘못 아니야.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창밖 풍경만 바라봤어요. 남편의 위로도 소용없었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친정 오빠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지은아, 나 좀 급하게 만나자. 중요한 거 발견했어. 저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오빠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실려 있었어요. 오빠와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오빠는 노트북을 꺼냈어요. 주유소 CCTV야. 아버지 사고 현장 근방에 있는 거. 다행히 삭제 안 되고 백업을 해뒀더라고. 사정사정해서 겨우 얻었어. 저는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흐릿한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어요. 이 시간대 봐. 사고 시점이랑 딱 맞아. 화면 속에 SUV 한 대가 지나갔습니다. 이게 범인 차일 수도 있다는 거야? 가능성이 커. 시간대도 맞고 방향도 맞아. 근데 문제는 오빠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화질이 너무 안 좋아. 번호판도 안 보이고 차량이 사거리에서 어느 쪽으로 갔는지도 정확히 모르겠어. 내가 나름 프로그램을 써서 화질을 개선해봐도 잘 안 보이더라고.
그럼 어떻게 해? 알아보니까 국가수 출신의 전문 분석팀이 있더라고. 최신 장비를 이용해서 CCTV 분석해준대. 그곳에 의뢰해볼까 해. CCTV를 3D로 구현해서 차량 속도랑 방향까지도 분석할 수 있대. 저는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빨리 의뢰하자. 비용은 얼마야? 오빠는 말을 아꼈습니다. 오빠! 2천만 원. 저는 숨이 막혔어요. 나도 놀랐어. 근데 3D 분석이 워낙 고난이도 작업이라 그렇대. 이 정도 비용은 각오해야 한다고. 2천만 원? 지은아, 나도 지금 여유가 없어. 그동안 조사하느라 돈을 너무 많이 썼거든. 집 담보 대출도 썼고.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신혼집 구하는데 돈을 많이 썼어요. 미안해. 내가 오빠인데도 이런 말밖에 못해서. 아니야. 오빠 잘못 아니야. 일단 생각 좀 해보자. 방법을 찾아보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무거웠어요. 집에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왔어? 형님이 뭐래? 저는 입을 떼기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말해야 했어요. 오빠가 단서를 찾았어. 남편이 손을 멈추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정말? 무슨 단서? 주유소 CCTV에 SUV가 찍혔어. 사고 시간대랑 딱 맞아. 진짜? 아이, 그거 좋은 소식이네. 그럼 이제 차 주인 찾을 수 있는 거 아니야? 그게 화질이 안 좋아서 전문 분석팀에 맡겨야 한대. 맡기면 되잖아. 왜 그래? 비용은 얼마래?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2천만 원. 남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미안해. 2년 만에 찾은 유의미한 단서인데 오빠도 지금 여유가 없고 나도 그래. 남편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내가 마련해 볼게. 정말? 하지만 돈이... 괜찮아. 방법이 있을 거야. 장인어른 일인데 당연히 도와야지. 아니, 돕는다는 것도 표현이 이상해. 이제 내일이잖아. 저는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2년 동안 찾은 거 아무것도 없었잖아. 이번에 진짜 단서일 수도 있어. 포기할 수 없지. 민우야, 고마워. 뭐가 고마워. 당연한 거지. 저는 남편을 안았습니다. 이 사람이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남편의 품이 따뜻했어요. 다음 날 아침부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시어머니였어요. 어머님, 어쩐 일이세요? 들어가도 되니? 저는 시어머니를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은 굳어 있었어요. 민우가 어젯밤에 지 아버지한테 전화했더라.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돈 빌려달라고 2천만 원. 네? 그건 네 친정아버지 사건 때문이지?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슨 일인데 그렇게 큰 돈이 필요해? 저는 주유소 CCTV 이야기를 했습니다. SUV 차량이 찍혔다는 것, 전문 분석이 필요하다는 것을요.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언제까지 돈 쏟아부으면서 그 일을 할 거니? 어머님, 경찰이 알아서 찾아줄 거 아니야. 왜 너희가 그렇게 매달려? 돈까지 써가며. 경찰은 이미 포기했어요. 포기? 경찰이 사건을 포기해? 단서가 없으니까요. 목격자도 없고 CCTV도 없고 그래서 미제 사건으로 남을 거래요. 시어머니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그만해야지. 이제 그만 놓고 네 삶을 정상적으로 살아. 결혼했으면
가정에 충실해야지. 저는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어머님, 병원에서 아버지 산소호흡기 떼야 한다고 했어요. 시어머니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가망이 없대요. 2년 동안 의식이 안 돌아오셨으니까 이제 그만 보내드리라고.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저는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범인 잡아드리고 싶어요. 원 없이 보내드리고 싶어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이에요. 시어머니는 묵묵히 제 말을 들었습니다. 한참 침묵이 흘렀어요. 2천만 원이면 되는 거지? 저는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내가 줄게. 네? 그 돈 내가 줄게. 꼭 그 범인 잡아.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님, 정말요? 내 말 들어. 이번이 마지막이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이번에 못 잡으면 포기해. 집착 내려놓고 하늘에 맡겨. 그게 네 아버지를 위하는 길일 수도 있어. 어머님, 약속해.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저는 시어머니 말에 더 눈물이 났습니다. 아버지를 위하는 길, 제가 집착을 내려놓고 잘 사는 게 진짜 아버지를 위한 길이라는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약속드릴게요. 잘 생각했어. 내일 돈 줄게.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시어머니는 일어섰습니다. 감사는 범인 잡고 해. 그리고 못 잡으면 정말 포기하는 거야. 알았지? 네, 어머님. 시어머니는 집을 나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2천만 원. 시어머니가 준다니 저는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이번에는 꼭 범인을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시어머니가 준 돈으로 전문 분석팀에 의뢰를 맡겼습니다. 저는 매일 결과를 기다렸어요. 하루가 1년 같았죠. 한 달이 지났습니다. 분석팀에서 연락이 왔어요. 3D 구현 완료했습니다. 결과 보러 오시죠. 저와 오빠는 함께 분석팀 사무실로 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분석팀 직원이 화면을 켰습니다. 3D로 구현된 도로가 나타났어요. 차량 속도와 방향을 분석했습니다. SUV는 시속 83km로 주행 중이었고요. 저는 화면을 뚫어지게 봤습니다. 그리고 여기 각도 분석을 보시면 사거리에서 차량이 좌회전했습니다. 사고 현장 방향이 아니라 다른 방향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 차량은 사고 현장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용의 차량이 아니에요. 저는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오빠가 제 팔을 붙잡았어요. 확실한 거예요? 네, 차량 궤적을 분석한 결과 사고 현장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멍하니 서 있었어요. 지은아, 오빠, 아니었어. 미안해. 내가 확신을 했는데. 오빠 잘못 아니야.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이 결과를 물었어요. 아니었어. 그 차 아니었어. 남편이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괜찮아. 다음에 또 찾으면 돼. 다음은 없어. 이게 마지막이었어. 저는 남편 품에서 울었습니다. 며칠 후 오빠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만나자고 했어요. 카페에서 오빠를 만났습니다. 오빠의 얼굴은 지쳐 있었어요. 지은아, 나 이제 그만하려고. 뭘? 아버지 사건 조사, 이제 그만할래. 저는 오빠를 바라봤습니다. 나도 2년 동안 매달렸어. 퇴근하고 집에 가면 자료 보고, 주말에는 현장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애 크는 것도 못 봤어. 오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며칠 전에 아내가 그러더라. 애 아빠가 집에 있어도 없는 것 같대. 마음이 다른 데 가 있으니까. 오빠, 지은아, 나도 가정이 있어. 이제 내 가족 챙겨야 해. 미안해. 아니야. 오빠 잘못 없어. 너도 이제 그만해. 남편한테 신경 쓰고 아이도 가져. 그게 아버지가 진정 원하시는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아버지도 네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거 원하지 않으실 거야. 이제 놓아드려. 그게 효도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이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저는 남편을 보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지은아, 왜 그래? 오빠가 이제 조사 그만한대. 남편이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나도 이제 그만할래. 더 이상 못하겠어. 저는 남편 품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미안해. 민우야, 정말 미안해. 너만 고생시켰어. 무슨 소리야. 괜찮아. 이제 정말 그만할게. 다 정리할게. 남편은 제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천천히 해. 힘들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지쳐 있었어요. 며칠 후 시댁에 갔습니다. 시부모님께 말씀드려야 했어요. 왔니? 앉아라. 저는 시아버지와 시어머니 앞에 앉았습니다. 남편이 제 옆에 있었어요. 어머님, 아버님, 말씀드릴 게 있어요. 분석 결과 나왔니? 네. 그 차량은 용의 차량이 아니었어요.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2천만 원 허비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아니야. 그럴 수도 있지. 애썼다. 그리고 이제 자체 조사를 포기하려고 합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오빠도 이제 그만한대요. 저도 더 이상은 못하겠어요. 잘 생각했어. 2년 동안 고생 많았다. 그래, 이제 네 인생 살아. 남편도 있고 앞으로 아이도 낳아야 하는데. 네가 잘 사는 모습 보이는 게 친정 아버지가 진짜 원하시는 거야. 그게 효도지. 맞아. 아버지도 하늘에서 너 이렇게 힘들어하는 거 원치 않으실 거야.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돈도 빌려주시고. 됐어. 이제 그런 얘기 하지 마. 앞으로 잘하면 돼. 민우 잘 챙겨주고 집안일도 잘하고 그러면 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힘들었지? 이제 놓아. 편해질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따뜻한 위로였어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서재 문을 열었어요. 책상 위 서류들이 보였습니다. 벽에 붙은 지도와 포스트잇들도요. 저는 하나씩 떼어내기 시작했어요. 2년간 모은 자료들이었어요. 남편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지은아, 괜찮아? 응, 이제 정리해야지. 천천히 해도 돼. 아니야, 빨리 하고 싶어. 저는 계속 포스트잇을 떼어냈습니다. 지도도 접었어요. 서류들도 박스에 담았습니다. 정말 괜찮은 거야? 응, 경찰한테 맡길 거야. 나는 이제 잘 살아볼게. 남편이 제 어깨를 안아주었습니다. 고생했어. 정말 많이. 민우야, 앞으로 잘할게. 미안했어.
무슨 소리야. 미안할 거 없어. 저는 모든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깨끗해진 벽을 바라봤어요. 텅 빈 책상도요. 이제 끝이구나. 밤이 깊었습니다. 남편은 먼저 잠자리에 들었어요. 저는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그동안 모은 영상 파일들이 보였어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보자. 그리고 완전히 지우자. 저는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하나씩 보면서 마음속으로 작별 인사를 했어요. 아버지 미안해요. 저는 여기까지밖에 못했어요. 라고 생각하면서요. 그렇게 영상을 보던 중이었습니다. 현장 근처 CCTV 영상이었어요. 저는 화면을 멈췄습니다. 뭔가 이상한 게 보였거든요. 이전에는 발견하지 못했던 부분이었어요. 수십, 수백 번을 돌려보았는데 놓친 부분이었습니다. 화면 구석 하늘에 작은 점이 있었어요. 저는 영상을 되감아 다시 봤어요. 점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확대해서 봤습니다. 드론이었습니다. 이거 드론이잖아.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다음 날 저는 오빠 회사로 갔습니다. 지은아, 무슨 일이야? 오빠, 이거 봐. 저는 노트북을 꺼내 영상을 틀었습니다. 여기 하늘에 보이는 거. 뭐가? 드론이야. 드론이 찍혀 있어. 오빠가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진짜 드론이네? 왜 이걸 이제야 봤지? 응, 주변에 논이 많잖아. 이거 아마 농약 살포 드론일 거야. 농약 살포 드론? 내가 어제 알아봤는데 요즘은 이렇게 한대. 만약 드론이 촬영을 하고 있었다면 하늘에서 찍었으니까 차량도 찍혔을 수 있어. 번호판도 보일 수도 있고. 저는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오빠는 한숨을 쉬었어요. 지은아, 진정해. 오빠, 이건 진짜 단소일 수도 있어. 정리하기로 했잖아. 왜 다시 이러는 거야? 하지만 지은아, 그게 농약 살포 드론일 확률도 낮아. 그냥 취미로 날리는 드론일 수도 있고, 확인해보면 알 수 있잖아. 설령 농약 살포 드론이라고 해도 그런 드론은 보통 영상 촬영 안 해. 그냥 농약만 뿌리는 거야. 그래도 혹시 모르잖아. 만약 촬영을 했다고 해도 2년 전 영상을 아직 가지고 있을 것 같아? 다 지웠을 거야.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지은아, 사건 장면이 거기 찍혀 있을 확률은 로또 맞을 확률보다 낮아. 아니, 그것보다도 더 낮을 거야. 그래도 한 번만 찾아보자. 드론 주인 찾아서 물어보기라도 하자. 오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은아, 이제 그만해. 정리하기로 했잖아. 오빠, 너 요즘 좀 나아진 것 같았는데 다시 이러면 안 돼. 오빠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지은아, 제발 이제 그만하자. 놓아줘. 아버지도 이 일도. 이런 거 작은 거에 힘만 걸다 보면 끝이 없어. 저는 오빠를 바라봤습니다. 오빠의 눈에는 걱정이 가득했어요. 민우한테도 미안하잖아. 너희 시부모님한테도. 이제 그만하고 네 인생 살아. 오빠, 약속했잖아. 포기하기로.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집에 가서 쉬어. 알았지? 응. 오빠는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회사로 돌아갔어요.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노트북 화면 속 드론을 바라봤어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생각했어요. 오빠 말이 맞았습니다. 확률은 너무 낮았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드론 영상을 계속 들여다봤어요.
남편은 제가 정리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도 그러려고 했어요. 하지만 자꾸만 그 드론이 신경 쓰였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어요. 저는 결심했어요. 한 번만 확인해보자. 그래도 안 되면 진짜 포기하자. 저는 차를 끌고 그 지역으로 갔습니다. 사고 현장 근처였어요. 주변에는 논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저는 논 주인을 찾아다녔어요. 한 할아버지가 논두렁에 앉아 계셨습니다. 저기 실례합니다. 어이, 누구신가? 혹시 2년 전에 여기 드론으로 농약 뿌린 적 있으세요? 드론, 있지. 요즘은 다 그 드론으로 하지. 저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 드론 주인 혹시 아세요? 알지. 아이, 근데 왜? 저는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아버지 사고 이야기, 드론이 찍힌 이야기를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구만. 잠깐만 기다려봐. 할아버지가 전화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드론으로 농약을 살포하는 청년이라고 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혹시 이 지역에서 드론으로 농약 살포하시는 분이세요? 네, 맞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만나서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급한 일이에요. 지금요? 어디에 계세요? 저는 위치를 말했습니다. 마침 그곳이 집 근처라고 하더군요. 30분 후 청년이 도착했어요. 안녕하세요. 제가 드론 살포 일하는 최동훈입니다. 안녕하세요. 갑자기 연락드려서 죄송해요. 괜찮습니다. 무슨 일이신지. 저는 다시 설명했습니다. 아버지 사고, CCTV에 찍힌 드론, 혹시 영상이 있을까 하는 기대까지요. 아, 그런 일이 있으셨군요. 혹시 드론으로 영상 촬영도 하시나요? 네, 뭐 항상 해요.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농약 제대로 뿌린 증거를 남겨야 하거든요. 나중에 항의 들어올 때 대비해서요. 할아버지들이 하도 꼼꼼하셔서. 그럼 2년 전 영상도 혹시 2년 전이요? 글쎄요. 외장하드에 백업해놨는데 그건 찾아봐야 알 것 같아요. 저는 손을 모았습니다. 부탁드려요. 꼭 좀 찾아주세요. 알겠습니다. 집에 가서 찾아볼게요. 있으면 연락드릴게요. 정말 감사합니다. 근데 2년 전이면 양이 엄청 많을 거예요. 찾는데 시간 좀 걸릴 것 같아요. 괜찮아요. 기다릴게요. 드론 총각은 떠났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하늘을 바라봤어요. 혹시 모른다. 이번엔 진짜일지도 모른다. 제발, 제발 저 좀 도와달라고 간절히 빌었습니다. 사흘 후 드론 총각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찾았어요. 2년 전 영상. 저는 뛸 듯이 기뻤습니다. 정말요? 언제 받을 수 있어요? 만나서 드릴게요. 외장 하드로 줄게요. 너무 많아서. 저는 그날 바로 만났습니다. 드론 총각이 외장 하드를 건넸어요. 해당 날짜 영상이 엄청 많아요. 하루 종일 날렸거든요. 괜찮아요. 제가 다 볼게요. 파일이 너무 많아서 제가 찾기는 힘들 것 같아요. 직접 확인하시는 게 나을 거예요. 네, 그렇게 할게요. 정말 감사합니다.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외장 하드를 컴퓨터에 연결했어요. 폴더를 열었습니다. 영상 파일이 수백 개였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오빠에게 알릴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망설여졌어요.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하면 또 실망시킬 것 같았습니다. 유의미한 걸 찾으면 그때 알리자.
저는 영상을 재생하기 시작했습니다. 드론이 논 위를 날아다니는 모습이 보였어요. 도로도 찍혀 있었습니다. 차량들이 지나갔어요. 저는 차량 번호판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높이가 높아서 번호판이 잘 안 보였어요. 차종과 색깔만 겨우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에 적기 시작했어요. 몇 시 어느 도로 무슨 차량. 하루가 지났습니다. 이틀이 지났어요. 눈이 피로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남편도 걱정할까봐 남편이 잘 때 몰래 일어나 확인을 했어요. 그러다가 남편이 알고 말았죠. 지은아, 뭐해? 그냥. 남편이 화면을 봤습니다. 이게 드론 영상이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은아, 너 또 미안해. 그냥 한 번만 확인하려고. 남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혼자 다 보려고? 언제 다 봐? 천천히 볼게. 내가 도와줄게. 괜찮아, 민호야. 너 쉬어. 아니야, 같이 하자. 반반씩 나눠서 보면 빠르잖아. 저는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고마웠어요. 어떻게 정리하면 돼? 시간, 도로, 차종, 색깔 이렇게 적으면 돼. 알았어, 내가 반 할게. 저희는 영상을 반으로 나눴습니다. 각자 컴퓨터 앞에 앉아 작업했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수백 개의 차량을 정리했어요. 하지만 단서가 될 만한 건 없었습니다. 사고 시간대와 맞는 차량도 여러 대였지만 사고 현장으로 가는 길이 달라 특정할 수 없었어요. 남편도 작업을 끝냈습니다. 지은아, 나는 다 봤어. 뭐 찾았어? 특별한 건 없었어. 저는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나도 없어. 그래도 다 확인은 했잖아. 이제 정말 포기할 수 있겠지?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허탈했어요. 저는 다시 포기했습니다. 영상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지은아, 이제 정말 끝이야. 알았지? 응, 알았어. 외장하드 드론 총각한테 돌려줘. 그래. 다음 날 남편은 출근했습니다. 저는 집에 혼자 남았어요. 외장 하드가 책상 위에 있었습니다. 돌려주기 전에 한 번만 더 보자. 저는 남편이 본 영상 파일들을 열었습니다. 혹시 몰라 백업을 해두려고 했어요. 파일 목록이 떠올랐습니다. 영상 파일 이름과 길이가 나열되어 있었어요. 저는 무심코 화면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보였어요. 영상 길이가 모두 10분 30초였습니다. 10분 30초를 찍고 자동으로 나뉘어 저장되는 방식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딱 한 파일만 10분 20초였습니다. 5초가 짧았어요. 저는 그 파일을 열었습니다. 영상을 재생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봤습니다. 다시 봤어요. 10번, 20번. 저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영상 중간에 끊기는 부분이 있었어요. 미세하게, 아주 미세하게. 저는 프레임 단위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어요. 영상이 잘려 있었습니다. 5초가 삭제되어 있었어요.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누가 이 영상을 편집했을까요? 드론 총각은 원본을 줬다고 했습니다. 저는 드론 총각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저기요, 혹시 영상 편집해서 주신 건 아니죠? 아니요. 원본 그대로 드렸어요. 왜요? 한 파일이 5초 짧은데요. 그럴 리가요. 제가 손댄 적 없는데. 그 파일만 다시 보내주실 수 있어요? 네, 지금 보낼게요. 저는 이메일로 파일을 받았습니다. 원본 파일이었어요. 길이를 확인했습니다. 10분 30초. 남편이 본 파일은
10분 25초. 저는 두 파일을 나란히 놓고 비교했습니다. 프레임 단위로 확인했어요. 그리고 찾았습니다. 삭제된 5초를. 저는 삭제된 부분을 재생했습니다. 드론이 도로를 비추고 있었어요. 한 차량이 지나갔습니다. SUV였어요.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확대했어요. 차량 색깔, 차종이 보였어요. 번호판은 흐릿했지만 분석하면 알 수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이 5초를 누가 지웠을까요? 이 영상을 본 사람은 저와 남편뿐이었습니다. 저는 손이 떨렸어요. 아니야, 설마.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의심은 지워지지 않았어요. 저는 즉시 이전에 영상 분석을 도와준 업체에 연락을 했습니다. 5초짜리 영상인데요. 차량 번호판 분석 가능할까요? 5초요? 뭐 한번 보내주세요. 가능한지 확인 먼저 하겠습니다. 저는 삭제된 5초 영상을 보냈습니다. 차량 번호판이랑 시간, 가는 방향 분석하시는 거죠? 네, 가능한 모든 정보 부탁드려요. 일주일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일주일을 기다려야 했어요. 그 일주일 동안 저는 남편 앞에서 아무렇지 않은 척을 했습니다. 드론 영상은 다 봤고 아무것도 없었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날 시부모님이 집에 오셨어요. 문을 열었을 때 시어머니의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들어가도 되겠니? 네, 어서 오세요. 시부모님이 거실에 앉으셨습니다. 남편도 퇴근해서 함께 있었어요. 민우한테 들었다. 또 드론 기사 찾아갔다며? 저는 남편을 봤습니다. 남편은 미안하다는 표정이었어요. 그만하기로 약속했잖아. 왜 또 그 짓을 해? 어머님, 내가 돈까지 줬는데 약속은 안 지키고 너 지금 우리 무시하는 거니? 아, 여보, 진정해. 진정이 돼요? 2천만 원이나 줬는데 또 이러고 있잖아요.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어머님, 이번에는 의미 있는 걸 찾았어요. 또 그 소리야? 지난번에도 그랬잖아. 결국 아무것도 아니었어. 이번엔 달라요. 저는 남편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민우야, 왜 5초를 삭제했어?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물컵이 미세하게 흔들렸어요. 뭐? 무슨 소리야? 드론 영상, 네가 본 파일 중에 하나, 5초가 삭제되어 있더라. 아니야, 나 그런 적 없어. 저는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파일을 열었어요. 드론 총각한테 다시 원본 받았어. 네가 본 파일이랑 비교해봤는데 5초가 딱 잘려있더라. 그건 실수로 그런 거야. 내가 보다가 실수로 지운 것 같아. 피곤했거든. 실수? 아니, 그건 실수로 지울 수 있는 게 아니야. 저는 화면을 돌려 보여줬습니다. 영상 편집 프로그램으로 특정 부분을 고의로 자른 거야. 프레임 단위로 정확하게. 실수로는 절대 이렇게 안 잘려. 할 수도 없고.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시아버지의 얼굴도 창백해졌어요. 왜 그랬어? 왜 그 5초를 지운 거야?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땀이 이마에 맺혔어요. 거기에 뭐가 찍혀 있었길래 왜 지운 거야? 지은아. 대답해! 왜 지웠냐고!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입술을 깨물고 있었어요. 민우야, 이게 무슨 일이야? 시어머니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답 못하는 거야? 왜 그 영상을 지웠는지 말해봐! 남편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물컵을 탁자에 내려놓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침묵이었습니다.
저는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대신 답해줄게. 남편이 고개를 들었어요. 저는 노트북을 다시 열었습니다. 삭제된 5초 영상을 재생했어요. 화면에 드론이 찍은 도로가 나타났습니다. SUV 한 대가 지나가고 있었어요. 저는 영상을 멈췄습니다. 차량을 확대했어요. 이 차 때문에 지운 거지?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뺑소니 범인 차니까. 그래서 지운 거 아니야? 지은아, 이 영상 분석기관에 보냈어. 일주일 전에. 시어머니가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오늘 결과 나왔어. 남편과 시부모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차량 속도, 방향, 시간 다 분석됐어. 아버지 사고 현장이랑 정확히 일치한대. 시아버지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저는 시아버지를 바라봤어요. 지은아. 번호판도 나왔어요. 분석팀이 복원했어요. 경찰에 알릴 거예요. 이 분석 자료 다 제출할 거예요. 안 돼, 지은아. 안 돼, 제발. 왜 안 돼? 뺑소니 범인인데 왜 안 돼?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지운 이유가 뭐야? 왜 그 5초를 지웠어? 대답해! 남편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이 차가 아버님 차여서? 알고 보니 당신 아버지 차여서 그래서 지운 거야? 시아버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은아,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사고였어. 정말 사고였어. 사고요? 시어머니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우리가 의도한 게 아니야. 정말 사고였어. 사고였으면 왜 도망갔어요? 왜 우리 아버지를 갈대숲에 버렸어요? 그건... 시아버지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왜요? 왜 그랬어요? 무서웠어. 사람을 쳤는데 정신이 없었어. 정신이 없어서 사람을 끌고 가서 갈대숲에 버렸다고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저는 온몸이 떨렸어요. 차에 치인 거로도 큰 상처인데 숨겨서 발견을 늦게 만들었잖아요. 저희 아버지 그때 죽을 수도 있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하다. 미안하다고요? 저는 남편을 돌아봤습니다. 당신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 처음부터? 아니면 이번에 안 거야? 남편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대답해! 알고 있었냐고! 아니야. 처음엔 몰랐어. 뭐? 드론 영상 보다가 알게 됐어. 그 차가 아버지 차랑 똑같더라고. 특이한 수입차인데 차종도 똑같고 색깔도 똑같고 그래서 아버지에게 확인해 봤는데 확인? 그날 그 시간에 어디 계셨냐고. 남편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지은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당신이 나한테 도와주겠다고 했잖아. 범인 찾겠다고 했잖아. 근데 당신 부모님이 범인인 거 알고는 감춘 거였어? 남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지은아. 정말 미안해.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 내 부모님이잖아. 저는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그럼 우리 아빠는 뭐야? 2년 동안 의식불명으로 누워 계시는 우리 아빠는?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가방을 집어들었어요. 이제 난 당신과 함께할 수 없어. 지은아, 제발 신고만 하지 마. 우리가 잘못했어. 이렇게 빌게. 보상하마. 돈도 줄게. 제발 신고만 하지 말아다오. 민우 얼굴을 봐서라도. 저는 그 말들을 뒤로하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남편이 제 팔을 붙잡았어요. 지은아, 안 돼.
절대 안 돼! 놔! 저는 팔을 뿌리쳤습니다. 남편이 급하게 노트북으로 달려갔어요. 노트북을 열고 파일을 삭제하고 노트북을 부수기 시작했죠. 저는 그 모습을 애처롭게 바라봤습니다. 영상은 이미 다른 곳에도 있어. 남편의 손이 멈췄습니다. USB에도 저장했고 클라우드에도 올렸어. 오빠한테도 보냈고. 지은아! 거기 있는 거 지워봤자 소용없어. 남편이 저에게 달려왔습니다. 제 어깨를 붙잡았어요. 지은아, 제발. 신고하면 안 돼. 신고하지 마. 절대 신고하지 마. 저는 남편의 눈을 봤습니다. 그 눈에는 협박이 서려 있었어요. 제가 알던 남편은 이미 사라져 있었습니다. 저는 눈물이 났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오빠가 들어왔어요. 지은아! 형님! 너 이 자식,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형님, 이건 오해예요. 오해? 오해? 네 부모가 우리 아버지를 쳤다며? 그걸 알고도 숨긴 거야? 오빠가 남편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남편도 오빠를 밀쳤어요. 둘이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둘은 멈추지 않았어요. 시아버지가 달려와 오빠를 붙잡았어요. 시어머니는 거실에 주저앉아 망연자실 눈물을 흘리셨죠. 저는 112에 전화를 걸었어요. 신고할 게 있어요. 얼마 후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모두 경찰서로 연행됐어요. 무슨 일입니까? 신고하려고요. 2년 전 뺑소니 사건이요. 저희 아버지 사건이요. 경찰관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범인을 찾았어요. 여기 계신 시아버지가 범인이에요. 시아버지가 뺑소니 범인이라고요? 네. 그리고 남편은 그걸 알고도 증거를 숨겼어요. 제 친정오빠가 그걸 막으려다가 남편이랑 싸웠고요. 지은아, 제발! 거기 조용히 하세요. 증거는 있습니까? 증거 없어요. 아무 증거도 없어요. 지은아, 이러지 마, 제발. 증거 있어요. 저는 주머니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굳었어요. 이게 증거예요. 여기 모든 자백이 녹음돼 있습니다. 사실 저는 남편에게 5초 삭제 이유를 물으며 주머니에 있는 소형 녹음기로 녹음을 시작했습니다. 그 녹음기에는 시아버지와 남편의 자백이 모두 녹음되었죠. 시아버지가 제 친정아버지를 뺑소니 쳤다는 내용과 남편이 이후 자기 부모님이 범인인 걸 알고 증거를 숨겼다는 내용까지요. 남편이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지은아! 이제 작별이야. 우리 인연은 이렇게 끝이야. 남편이 제 이름을 또 한 번 불렀어요. 저는 남편을 마지막으로 바라봤습니다. 슬펐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돌아설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밖은 어두웠어요. 지은아, 괜찮아? 응. 사실 영상 분석은 실패했습니다. 화질이 너무 안 좋아서 번호판을 확인할 수 없었어요. 그 차가 시아버지 차인지 저는 알 수 없었죠. 하지만 제가 집중한 것은 남편이 삭제한 5초였습니다. 영상의 내용이 아니라요. 남편이 그 5초를 삭제한 이유가 분명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거기에 대체 뭐가 있길래 남편이 저 몰래 그걸 지웠을까 생각했죠. 그래서 거짓말로 분석 결과가 나왔다고 했더니 남편이 다 실토했던 거였습니다. 너무나 씁쓸했어요. 남편과 행복했던 과거가 떠올랐습니다. 이제 끝났어. 오빠, 아버지 범인 찾았어.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보였어요. 시아버지는 뺑소니 혐의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시아버지는 범행이 드러나는 그 순간까지도
몰랐다고 합니다. 자신이 친 그 남자가 제 친정 아버지라는 사실을요. 이런 서글픈 운명이 어디에 또 있을까요? 시어머니도 범행 은폐 방조죄로 처벌을 받았어요. 저는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남편은 순순히 합의 이혼을 해주었어요. 마지막 만남이었습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는 자리였어요. 남편은 저에게 사죄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용서를 구했죠. 저는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한때 사랑했던 사람이었어요. 너무도 많이요. 남편도 저를 많이 사랑했었죠. 저는 알 수 있었어요. 안타까웠습니다. 하지만 함께할 수 없었어요. 남편이 저지른 일은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증거를 숨기고 저를 속인 일은요. 5초를 삭제한 남편도 고민을 많이 했을 겁니다. 저는 이혼을 선택했어요. 남편과 작별했어요. 돌아서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아버지는 여전히 의식불명이셨습니다. 하지만 범인을 찾았어요. 저는 병원으로 갔습니다. 아버지 곁에 앉았어요.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범인을 찾았다고 말씀드렸어요. 이제 편히 쉬셔도 된다고요. 아버지는 대답이 없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아요. 아버지가 들으셨다는 것을요. 저는 병원을 나왔습니다. 긴 싸움이 끝났어요. 후련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전의 행복한 삶으로 돌아갈 수는 없겠죠. 집으로 가는 길 눈물이 났습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